DCM과 이제 BMS, EPMS가 각 센터별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과거 사례랑 그리고 최근 구축 사례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한 2020년대 이전에 이제 구축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아키텍처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현재 최근 트렌드, 최근에 구축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앞단을 보시면 이제 BMS와 EPMS, DCM이 각각 시스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컨트롤러를 이제 PLC가 아닌 DDC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센터를 보시면은 DDC가 BMS, EPMS, DCM과 나뉘어져 있고, BMS와 EPMS가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 반면에 DCM에서 DDC와 바로 연동하는 그런 이제 연동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현재 들어서는 사실상 DC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지양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리던던시 PLC라고 해서 PLC를 이중화해서 자동 제어를 이제 컨트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BMS라는 기계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어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들이 BMS는 이제 별도로 두고, EPMS 영역, 전기 계측 모니터링에 대한 영역과 DCM에 대한 영역을 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최근에 이제 지어진 이제 뭐 가산 센터의 케이스를 보면, 전기 기계 같은 경우에는 BMS, EPMS를 별도로 구성을 하되, 이 이제 BMS와 EPMS에서 게더링된 데이터를 DCM으로 올려주는 요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설비들에 대해서 이제 어찌 됐든 뭐 전기 설비든 기계 설비든 이제 케이블링을 해 가지고 통신 연동을 해 놔야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제 제어가 가능한 건데, 각 이제 기계 설비들을 먼저 보시면 이제 냉동기부터 정화조까지 각 설비들마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 제어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레벨에서 그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로 나뉘는데, 하이 레벨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TCP/IP로 이제 컨트롤러랑 스위치랑 직접 연결하는 걸 이제 하이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점 연동, 기동 정지, 온 오프 상태 접점 연동이라고 해서 AI, AO, DO, DI 형식으로 이제 접점을 연동하는 거를 로우 레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REPLC는 이제 리던던시 PLC라고 해서 PLC를 이중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기계에 따른 제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을 이제 컨트롤러에서 제공을 하면은 연동을 하시되, 하이 레벨 연동을 통신 연동을 해도 접점을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통신이 끊겼을 때 접점을 이용해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레벨, 그러니까 주요 이제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레벨, 로우 레벨 통신 연동을 모두 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EPM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시설 설비들은 사실상 제어할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 전기 시설에서 제공하는 그 컨트롤러랑 이제 저희 그 스위치 허브랑 직결 연결을 해서 TCP/IP 연동으로 하이 레벨 데이터를 대부분 가져오고 있고요. 앞단에 설명드렸던 그 DDC와 PLC의 차이를 보면, 예전에는 DDC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PLC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센터들에서는 대부분 PLC를 사용해서 자동 제어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PLC가 이제 리던던시가 가능하고, 통신 속도도 이제 DDC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공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벤더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이제 메인터넌스나 이제 유지 보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판매 방법은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랑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는데, PLC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필요시에 이제 추가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에 사용했던 DC보다는 현재는 운영 안정성과 유연성을 위해서 PLC 구성을 좀 더 프로바이더 사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센터들이 지금 어떻게 자동제어가 연동이 되고 구축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더 네트워크 관련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찌 됐든 NOC 룸에서 방제실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양쪽 사이드에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대부분 요즘 추세가 시스템들도 다 이중화해서 구성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이 자체를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전기 설비들은 이제 지하단에다가 이제 다 위치해 있고, 이제 공조 설비들은 이제 루프탑에 위치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지하단에서도 이제 통신 연동을 해 가지고 시스템과 이제 데이터 게더링 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 구성을 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로우랑,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전산실과 전기실 모두 이제 제어 판넬을 AB 구성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이 A 판넬과 B 판넬이 또 시스템 A, B와 모두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PLC 스위치, 리모트 IO, 컨버터 모두 이제 필드 디바이스를 컨트롤러에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제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이중화해서 BMS, EPMS, D심과 연동시키는 개념이고, 각 설비들마다 통신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칠러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모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PLC를 사용을 하고요. 뭔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접점만 가져올 수 있는 설비들은 굳이 비싼 PLC를 사용하지 않고 리모트 IO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기반 설비들은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연동 장치들을 사용하던 간에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중화를 해서 가져오는 개념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PLC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설비들, 진짜 정말 중요한 설비들과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중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PLC 단에 이중화를 하되, IO 모듈 자체도 더블링 구성을 해 가지고 연동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란색 선 자체가 통신이 단절됐을 때 이 주황색 선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이제 더블링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물마다 이제 전산실마다 네트워크 구성을 AB로 이중화로 가져가는 대신에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어 판넬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 아니 제어 판넬에서 전원인가도 UPS AB와 모두 연결을 해서 절차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쿨링 냉동기의 경우에도 연동 방식이 IO 모듈을 이용해서 PLC 이중화하는 형태로 이제 연동을 하고 있고요. 상면에 상호랑 하우랑스키나 온습도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우랑스키나 온습도계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TCP/IP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예전에는 RS485라는 통신 방식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RS485라는 통신 방식 자체가 이제 데이지 체인으로 이렇게 이제 연달아 이제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습도계 같은 경우나 이제 하우랑스키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짬바 뛴다고 하죠. 그래서 짬바 뛰어 가지고 이제 데이지 체인으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배 전방 같은 경우에는 TCP/IP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이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랑 1:1 직결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음 이제 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데이지 체인으로 연동을 해 가지고 말단에 이제 컨버터를 사용해서 스위치 허브랑 이제 연동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져갑니다. 이외에 이제 기타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PLC를 사용하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유 탱크, 물탱크, 배수 탱크, 급기 팬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IO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점만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좀 더 저렴한 어 디바이스인데 요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U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P/IP로 1:1 직결 연결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 어 추가로 이제 렉 분전방 같은 경우에도 어 기본적으로 이제 TCP/IP 방식으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이제 네트워크 구성 자체는 대용량의 고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중단 시스템이어야 되고 시설 확장 변경에 용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온 프레미스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폐쇄망이다 보니까 이제 로컬 서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반영을 해서 이 시스템을 클라우드 단으로 올려 가지고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안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는 무조건 이중화를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TCP/IP 직결 연결이 필요한 주요 설비들은 TCP/IP 연동으로 하되 데이지 체인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다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 게더링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이제 포설이나 케이블링 자체도 결국엔 다 비용이기 때문에 데이지 체인이 가능한 이제 공사들은 데이지 체인으로 RS485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되 주요 설비들은 TCP/IP로 해서 1:1 직결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개념 구축을 할 때 개념 설계단에서는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논의를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센터가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기본적으로 DCIM과 BMS, EPMS를 모두 분리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DCIM과 EPMS를 통합을 하되 BMS를 별도 구성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EPMS, DCIM 그리고 그러니까 EPMS와 BMS를 DCIM에다가 모두 통합하는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통합형이 분리형보다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많이 장점일 수는 있는데 안정성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DCIM을 모두 통합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 서버가 죽었을 때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리형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비용이 높지만 각 시스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어 데이터 센터가 기계팀이 있고 전기팀이 있고 IT팀이 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각 부서별로 R&R이 명확해서 이제 운영하는 데 이슈가 없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어 그리고 부분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MS와 DCIM 자체가 사실상 DCIM 요즘 이야기하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DCIM이 EPMS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PMS를 별도 구성하는 것 자체는 쪼끔 약간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이제 기계 설비들은 BMS로 별도 구축을 하시되 요즘은 이제 EPMS와 DCIM을 같이 가져가시는 추세로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합형, 부분 통합형, 뭐 전체 통합형, 분리형, 부분 통합형, 전체 통합형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예산을 산정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 메가 기준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의 이제 시스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전체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를, 또 유지보수 10년 유지보수 예산을 다 잡았을 때 이제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전체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둘 다 합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 통합형 구축 시에는 분리형 구축 대비 총 한 12억 정도의 이제 비용이 한 절감된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거고요. 해당 비용 자체는 실행가 기준 한 20% 업한 가격입니다. 예가를 산정했을 때 이제 보통 벤더사들이 자동 제어를 20 메가짜리 자동 제어를 이제 구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 한 시스템 비용을 한 50억 언저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이제 시스템별로 이제 묶었을 때와 이제 분리했을 때가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좀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비용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형 구성인데, BMS, EPMS, DCM을 다 따로 뒀을 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안정성은 높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은 높지만 운영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어 여튼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타겟 자체가 비용은 적게 들고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여기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부분 통합 구성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부분 통합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BMS는 이제 별도로 2대, EPMS 전기 데이터랑 이제 상면에 대한 데이터는 같이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이 이제 아키텍처가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이제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M과 EPMS를 같이 합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계 설비를 이제 별도로, BMS를 별도로, 시스템을 별도로 둬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니터링과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추가로 클로ud 프로바이더 분들께서는 디지털 트윈이나 뭐 딥러닝 AI랑 이제 DCM과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이제 계속 요구 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DCM, 그러니까 밑단에 이제 EPMS와 BMS에서 데이터가 게더링된 해당 데이터를 DCM으로 올려놓고, 그 해당 DCM에서 데이터를 이제 폴링이나 뭐 푸시 방식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도 이제 AI나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다가 데이터 인풋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AI나 이제 디지털 트윈 서버에서 지능형 제어 명령을 전송을 DCM으로 하고요. 그 DCM에서 받은 이제 그 제어 명령 오더 자체를 BMS 쪽으로 이제 인가해 주는. 그래서 BMS를 통해서 해당 장비들이 최적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요런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테넌트 포탈 형식으로 테넌트들에게도 이제 게이트웨이나 이제 방화벽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요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프로바이더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또 시스템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예, 구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시스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 비용,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센터별 구성 최적화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제어 영역인 BMS는 분리하는 구조로 가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EPMS랑 DCM은 통합 후에
필요시에 네 나중에 또 분리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아키텍처를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스템 이중화는 이제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시스템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통신 이중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통신 이중화를, 그러니까 시스템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 가해지는 이제 전력도 이중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DDC보다는 PLC로 구성을 하셔라. 그리고 연동 프로토콜은 벤더마다 이제 본인들 벤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연동을 이제 구성을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센터 통합 운영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단에 설명드린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산실 관리를 정말 내가 전산실에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가상화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서비스인 건데요. 이제 3D 콜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러한 것들로 이제 상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3D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직접 이제 원격으로 붙으셔서 이제 자산 관리도 하시고 공조 관리도 하시고 이제 전력 관리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쿨링 옵티마이즈라는 이제 저희 제품도 있는데, AI 서버를 이용해서 공조를 최적화하는 이제 로직이 있거든요. 사실상 결국에는 이 이제 전산실 내에 항우랑스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조에 들어가는 전력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전산실 내에 이제 랙들이 배치가 되면 어 앞면과 후면에 이제 항우랑스키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항우랑스키나 이제 패널이들 배치가 되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온습도계를 달아서 이 핫존과 콜드존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AI 서버에다가 이제 전송을 해 가지고 공조 설비를 어떻게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핫존에 대해서 요쪽만 이제 항원항스키를 이제 풀로 돌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항원항스키를 이제 항원항스키가 여러 대 있으면은 어느 존에다가 이제는 항원항스키를 조금 더 이제 세게 돌리고 어느 존은 또 약하게 돌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AI 서버가 그 상면에 대한 전체 온도를 이제 관측을 하면서 이제 항원항스키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